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 디자인 담당 교수 여서연입니다. 오늘은 타입 플레이북 프로젝트를 인디자인 활용과 함께 종합 정리하면서 처음부터 진행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를 활용해서 점, 선, 면, 우리 그래픽 요소의 기초 요소인 점선면을 문자로 활용하는 과정, 표현하는 과정, 그리고 문자를 활용해서 공간감이라든지 방향, 위치, 시간, 그래픽 활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영상 화면이 화질이 많이 깨지는 관계로 제가 컴퓨터 화면만 녹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무리 없이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인디자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짝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플레이북, 우리 스토리텔링이 있는 소설이나 동화를 주제로 선정해서 A4 사이즈 이내로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그리고 우리가 이 실습의 캐릭터들은 각각 주인공의 이름 문자를 활용을 할 겁니다. 컬러는 4도이고요. 아도비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작업하신 후에 PDF로 인쇄용 PDF로 저장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수는 제한이 없고요. 타입 플레이북, 여러분들 이 책이라는 것이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화면이죠. 순차적으로 기술하게 되는 화면 매체인데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야기 속 등장인물, 이 등장인물들은 어떤 이야기 안에서 대립적인 관계를 갖기 마련이죠. 그 대립관계를 우리가 문자를 활용해서 이미지로 표현해 볼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각 캐릭터의 성격에 적합한 서체와 타이포를 활용하는 캐릭터 설정부터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습은 책에서 소개하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의 이름들을 기반으로 그들이 겪는 갈등 관계라든지 정서적 변화, 그리고 이 이야기 내에서의 어떤 위상, 그리고 내용상의 중차대함, 이런 것들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을 여러분들이 타이포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를 운영하는 어떤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포 관리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 실습의 목표는 커뮤니케이션, 우리 그래프 편집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어떤 연속성, 우리가 본격적인 본문 위주의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문자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히고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연속성과 전후관계를 연구하고 그래픽 처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타이포를 문자를 그래픽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로고 타입이라든지 여러분들 아이덴티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로고 타입이라든지 캐릭터 등에 부여되는 어떤 독립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는 학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서체의 어떤 그래픽 어휘 또는 표현 양식을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이 프로젝트 오늘 이제 작업 설명할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러한 문자를 활용해서 공간감이라든지 중량감, 방향, 위치, 시간, 도형 이런 것들의 활용 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로 제가 콩쥐팥쥐 화면 보여드렸는데요.
캐릭터 주인공의 이름을 서체를 가지고 캐릭터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홍지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성격을 문자에 반영을 해주고, 화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의 성격을 이 문자의 이미지 표현에서 나타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조금은 펑퍼짐하면서 옹졸한 느낌을 함께 가지고 있는 파찌, 동글동글 착하고 여린 어떤 이미지의 표현을 그대로 서체에 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이 공간감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점선면을 표현한다, 문자를 활용해서 점선면을 표현한다라고 할 때 낱글자는 점을 표현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한 줄의 문장은 선을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문단, 여기에는 없지만 문단은 문단 또는 단락은 면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형상, 그래픽이 함께 문자와 만나면서 보여질 수 있는 뭐 이러한 형상들에 대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전체 스토리 내용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부가적인 그래픽을 활용해 줌으로써 문장 속에 있는 내용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 실습을 하면서는 일단 첫째로 스토리 진전을 파악해서 우리가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첫 전환점, 뭐 위기, 절정, 뭐 클라이막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 구간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간 간에 나타나는 중점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인물 구도를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화면으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국면 속에서의 중요한 핵심, 전체적인 스토리 내용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자 하면 너무 지리멸멸한 화면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가장 발단 부분에서는 어떤 장면으로 표현했을 때 가장 임팩트 있게 그 전체적인 구간을 표현해 줄 수 있을까를 핵심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각각 개인마다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면들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 인물에 해당하는 서체를 결정하고 이 서체의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고유 색을 설정해서 폰트를 활용한 캐릭터를 만든다 입니다. 이렇게 폰트 캐릭터를 만들어서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 상태나 다른 인물과의 어떤 관계를 표현해주게 됩니다. 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래픽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조 그래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문맥, 추상적인 개념들을 문자를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어찌 보면 뭐 타이포그래피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편집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타이포그래피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만으로는 전부 표현해주기 어려운 그 클라이막스 부분들은 그래픽을 추가해서 표현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 디자인의 기본 구성 요소, 북 디자인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하면 전체 화면에서 마진, 여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페이지 번호라든지 뭐 이런 전체 컬럼 섹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의 구성 요소 갖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판면 안에는 서체를 활용해서 주인공의 성격에 적합한 형태와 컬러, 크기 선정해서 캐릭터화하고 이야기 흐름을 압축해서
압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리멸멸한 표현보다는 압축한 표현 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부각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큰 개념은 이러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인디자인을 열어서 인디자인을 통해서 전체 도큐멘트 문서를 만들고 각 페이지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자인. 자, 인디자인을 열었어요. 인디자인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진행 방향은 이러하고 기획은 이렇게 수립이 되었죠. 여러분들이 스토리,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 관계 속에서의 어떤 주인공의 대립관계까지 파악을 하셨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인디자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도큐멘트를 만들고 단과 여백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때 처음에 설정하게 된 마진, 여백들은 전체 페이지에 어떤 인상을 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좌우, 상하의 마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책의 인상이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먼저 설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또 마스터 페이지에서 페이지 번호도 넣고, 우리가 문서 격자를 활용해서 그리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이제 타이틀을 이용해서 문자, 캐릭터를 만들고 각각의 페이지 디자인, 표지부터 내지 디자인까지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스토리 내용에 따라서.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말씀드린 부분들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앞서 몇 주차 동안 진행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보시고 따라서 실습해 보면서 나만의 디자인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도큐멘트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문서. 제가 늘상 지금 3주째 설명드리는 거죠. 자, 문서는 인쇄용으로 해서 A4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가로 방향으로 만들어 볼게요. 가로 방향이기 때문에 가로가 297, 세로 높이는 210 정도 나오겠어요. 그리고 바인딩은 좌철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책자 볼륨을 조금 24페이지 정도 만든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페이지는 마주보기 페이지로 만들고요. 전체 페이지 수를 24페이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타입 플레이북 문서 명칭은 타입 플레이북 예제로 제가 그냥 공지파치라고 넣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본인의 뭐 학번 이름 넣어주는 것이 나중에 저장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겠어요. 자, 이렇게 넣고 제가 여백 및 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페이지의 여백과 단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여백 및 단 부분에서 여백 부분, 상하, 좌우. 제가 좌철을 한다고 했어요. 좌철. 그렇게 되면 솔직히 이 부분은 왼쪽 페이지는 이쪽 부분이 처리되는 부분이겠죠. 여기서는 이제 제가 여백은 많이 줄수록 전체적인 책자의 느낌이 좀 단순하고 깔끔해 보입니다. 여백이 적을수록 답답해 보여요. 그 대신에 내용물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저는 이 책자는 사실 본문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백을 좀
넉넉히 주려고 합니다. 25. 그리고 전체 좌우 상하 똑같이 25를 주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체인 버튼 이거 누르면 수치를 바꾸게 되면 위쪽, 안쪽, 아래쪽, 바깥쪽 전부 같이 움직이죠. 자, 조금 여백을 널널히 줬어요. 왜냐면 동화책이니까. 적어도 여백을 주실 때는 적어도 아무리 여백을 적게 준다 하더라도 1.2, 즉 12mm 이상은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열과 개수는 그대로 둘게요. 하나로 넣을게요. 자, 여백을 25, 좌우 상하 25씩 넣었더니 실제 판면은 이와 같이 안에 실제 작업할 수 있는 판면은 160에 247mm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하고 자, 페이지 패널을 열어볼게요. 페이지 패널. 혹시 페이지 패널이 보이지 않는 학생은 창 메뉴, 윈도우 메뉴에서 페이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메뉴를 열어볼게요. 페이지 메뉴. 페이지 패널을 열었더니 24페이지의 도큐멘트가 이와 같이 마주보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자, 위쪽에 마스터 페이지가 있죠. 위쪽에 마스터 페이지 패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없음,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 빈 화면에 마스터가 있고요. 자동적으로 A 마스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A 마스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추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마스터와 A 마스터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체 페이지에는 A 마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A 마스터가 적용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 A 마스터에 지금 현재 A 마스터가 선택되어 있거든요. 이 페이지 패널은 선택하고 더블 클릭한 화면이 작업 화면에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마스터 페이지를 더블 클릭했기 때문에 마스터 페이지가 작업 화면으로 나타나 있어요. 마스터 페이지가 작업 화면에 나타나서 마스터 페이지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수정한 경우 무언가를 만들어낸 경우 제가 색상만 좀 채워 넣어 볼까요? 색상을 채우기 위해서 넣어볼게요. 마스터 페이지에 지금 페이지 패널에서 마스터 페이지에 이와 같이 요소를 넣어 놓게 되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모든 페이지에 A 마스터가 적용된 모든 페이지에 마스터 페이지에 적용된 요소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볼게요. A 마스터에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넣고 위치를 한번 바꿨더니 페이지 모든 페이지에도 보이시죠? 썸네일에 조금 전에 위쪽에 있던 이미지가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옮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A 마스터 페이지 편집 화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스터 페이지의 오른쪽 페이지에도 한번 요소를 이와 같이 컬러를 이용해서 넣었어요. 속성 페이지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면 선택한 요소와 관련된 속성 창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CC는 속성 패널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CS 버전은 속성 버전이 없습니다. CS 버전, CS5나 CS6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속성 창이 아닌 이렇게 요소를 선택한 후에 창 메뉴에서 일일이 좀 열어야 돼요. 속성 창에서 색상 견본을 열어서
색상 견본에서 색을 바꿔준다든지, 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색상을 바꿔준다든지 해야 합니다. CS 버전은. 그러나 CC 버전은 이와 같이 속성 패널이 있어서 좀 수월하게 선택한 요소의 속성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페이지 패널 다시 볼게요. 봤더니 지금 제가 왼쪽 페이지에는 파란색 사각형을 넣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이와 같이 옐로우네요. 옐로우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자, 왼쪽 페이지에는 옐로우 사각형이 쭉 썸네일에 보이시죠? 들어간 거. 왼쪽 페이지에는 파란색. 자, 지금 현재 선택된 것이 마스터 페이지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하면은 마스터 페이지가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이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마스터 페이지를 수정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본문 페이지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본문 페이지를 더블 클릭했더니 본문 페이지, 모든 본문 페이지에 이와 같이 마스터 페이지에 그려진 요소들이 사각형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마스터 페이지에서는 클릭하면 선택되었던 이 요소들이요. 본문 페이지를 선택해서 본문 페이지를 더블 클릭해서 나타난 작업 화면에서 선택하게 되면 선택이 안 돼요. 잠겨 있어요. 그쵸?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마스터 페이지에선 이렇게 요소를 만들어 두고 실제 본문 페이지에서는 이것을 선택해서 여기에 뭐 사진을 불러온다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 본문 페이지에서는 해당 요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잠겨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해당 요소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컨트롤과 쉬프트를 같이 누르면서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르면서 클릭하면 본문 페이지에서 마스터에 적용된 요소를 편집하거나 바꾸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선택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색상을 바꾼다든지 또는 뭐 그림을 불러온다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스터 페이지에서는 사진 자리를 이렇게 잡아두고 실제 본문 페이지에서는 그곳에 이와 같이 컨트롤과 쉬프트를 눌러서 선택을 한 후에 여기에 직접 사진을 불러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누군가 작업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네. 누군가가 작업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실제로 마스터 페이지에서는 뭐 어떤 사진 자리라든지 기본적인 위치만 잡아두고 마스터 페이지예요. 제가 마스터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면 마스터 페이지에서는 이와 같이 선택할 수 있죠. 수정의 위치를 바꿔볼까요? 네. 여기서도 위치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바꾸면 마스터 페이지가 적용된 페이지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따라서 바뀌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본문에서 마스터 페이지를 편집을 해제해서 이와 같이 수정한 경우에는 마스터 페이지가 수정한 이후에 마스터 페이지에 어떤 다시 수정을 한 경우에는 그것은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거 보이시죠? 제가 조금 전에 A마스터에서 파란색의 도형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바꿨더니 4페이지부터 다른 페이지에 적용된 것은 사각형의 위치가 바뀌었죠. 아래쪽으로. 그런데 이 여우와 두루미라고 제가 수정한 이
그림 상자는 적용이 마스터 페이지 위치 이동 적용이 안 되고 원래 작업되었던 요 위치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 네.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한번 이미지 넣어볼게요. 3페이지에요. 3페이지. 컨트롤 D 해서 여기에도 다른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가져와서 이 박스 안에 꽉 차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컨트롤 쉬프트 알트 누르고 영문 E 단축키로 E 이렇게 넣었더니 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이어볼게요. 어디 남자 박스에 네, 그리고 이 박스에 속성창에서 채우기를 없음으로 넣어서 네,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 볼게요. 여기도 이것도 도형도 마찬가지로 채우기 때문에 배경 화면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번 바꿔봤어요.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미지여서 제가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페이지 패널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자리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봤어요. 컨트롤 마이너스 이용해서 화면에서 조금 더 확대를, 축소를 해볼게요. 작업 화면을 축소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마스터 페이지 제가 다시 수정해 볼까요? 이번에는 가운데 위쪽으로 올리고 오른쪽 페이지는 좌측 상단으로 옮겨 볼게요. 상단으로 옮겼더니 다른 샘플 페이지는 모두 제가 옮긴 대로 위치가 바뀌었지만 한번 수정을 했던 상자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마스터 페이지에 원하는 위치에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이미지들을 위치나 뭐 이미지 요소를 미리 잡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마스터 페이지 기능이 이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마스터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바로 페이지 번호, 일정하게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바로 페이지 번호죠. 그래서 제가 A마스터에는 A마스터에 페이지 번호를 넣어 볼게요. 자, 이 요소들은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니까 지우고요. 지워보고 페이지 번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페이지 번호를 넣기 전에 페이지 번호를 넣을 좀 시각적으로 가장 적정한 위치에, 안정된 위치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문서 격자라는 걸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 페이지를 위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 마스터 페이지를 이와 같이 선택해서 여기에 문서 격자를 열어서 기본적인 그리드 안내선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도큐멘트를 만들었고요. 도큐멘트 만든 후에 제가 페이지 패널에서 마스터 페이지를 이와 같이 화면에 작업 화면에 열어서 속성창으로 갑니다. CC 버전은 속성창으로 가요. 그런데 CC 버전이 아닌 학생들은 보기에서 격자 및 안내선, 문서 격자 보기, 문서 격자 표시, 문서 격자 보기, 컨트롤과 엔터키 옆에 있는
어퍼스트로피 있죠. 요거 누르시면 돼요. 단축키가 옆에 나와 있죠. 요거 외우셔도 좋고요. 또는 일일이 이렇게 열려면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속성창 CC 버전은 속성창을 활용하시고 CS 버전은 속성창이 아닌 단축키 컨트롤 어퍼스트로피 S 보기 메뉴에서 격자 및 안내선 문서 격자 표시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컨트롤 어퍼스트로피 눌러볼게요. 자, 눌러서 확인해 보니 문서 격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디폴트예요. 디폴트. 이대로 쓰자면 여러분 보이시죠? 마지막에 A4 용지 전체 사이즈 가로 길이가 저는 가로로 길게 썼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297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서 격자의 모듈로 나눈 이 2cm 기본적인 디폴트가 2cm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2cm로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2cm로 나누었을 때 문서 격자 기준을 2cm로 했을 때 비례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 문서 격자의 기본 모듈 사이즈를 바꿔줄 겁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 먼저 넣어 볼게요. 1, 1, 2, 3, 5, 8, 3, 21, 블라블라블라블라. 네,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다. 그리고 이 피보나치 수열이 가장 황금 비율,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황금 비율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특히나 르꼬르비제와 같은 디자이너들이 이 피보나치 수열의 비례를 많이 디자인에 활용했다. 저 또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느 요소를 배치할 때 어느 위치에 배치했을 때 가장 보기 좋더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안내선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화면 분할을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297 나누기 13 했더니 22.84더라. 자, 세로는 210 나누기 13 했더니 16.15더라. 자, 이 수치에 맞춰서 문서 격자의 사이즈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서 격자는 속성 패널의 아래쪽에 보면 지금 텍스트 프레임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프레임 속성이 나와 있죠. 페이지를 클릭하면 페이지와 관련된 속성 창이 나타나죠. 자, 페이지 속성을 봤더니 바로 묶음자 및 격자의 문서 격자 이렇게 보이게 하거나 가리게 하거나 할 수 있죠. 네. 안내선 또한 보이게 하거나 가리게 할 수 있어요. 네. 안내선 헷갈리니까 가려볼게요. 자, 이렇게 수치가 나왔고 이것을 문서 격자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편집 메뉴에서 환경 설정 격자로 문서 격자로 갈게요. 격자에 보면 문서 격자라는 코너가 있죠.
문자 격자와 또 달라요. 문자 격자라는 건 각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 문서는 전체 도큐멘트의 격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서 격자의 가로 사이즈, 제가 아까 22.84 했죠. 그리고 세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세분을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해 보여서 저는 2번만 합니다. 격자선 가로 16.15. 그리고 여기서도 세분은 가로 세로로 2개로만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배경적 격자로 하게 되면 이제 요소 뒤편으로 격자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확인하면 훨씬 격자 크기가 달라졌죠. 그리고 격자의 모양이 문서 크기가 여기잖아요. 문서 크기에 맞춰서 딱 맞춰서 문서 크기와 비례해서 격자 크기가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볼게요. 우리가 만들었던 안내서는 살짝 그것보다 조금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얼추 유사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페이지 패널, 페이지 A 마스터에서 이와 같이 문서 격자를 바꿔줬어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 프레임은 삭제를 했고요. 자, 전체 도큐멘트 사이즈에 비례하는 문서 격자를 만들어 줬어요. 문서 격자를 만들어 놓고 보면 전체가 이제 열쇠 등분으로 나뉘었잖아요. 열쇠 등분으로 나뉘어서 자,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에 라인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제가 아래쪽에 위에서부터 여기 눈금자 있는 부분에서 클릭한 채로 그대로 드래그하면 이와 같이 안내선이 하나 내려옵니다. 이 안내선은요, Shift를 누르면 양쪽 페이지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눈금자에서부터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안내선을 내려오게 하면 양쪽 페이지 2페이지 다 걸쳐서 안내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컨트롤 키에서 손을 떼보면 한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만 만들어지는 걸 보이시죠?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양쪽 페이지에 다 안내선이 만들어져요. 이러한 안내선을 이와 같이 제가 하나 만들게요. 자,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 피보나치 수열에 5개가 있었죠. 그리고 5가 있었고 아래쪽은 자동적으로 8이 되겠죠. 피보나치 수열에 있는 수치대로 제가 등분을 나눠서 이 자리에, 이 위치에 페이지 번호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네. 페이지 번호를 어디에다 넣을까? 그냥 대충 가운데 여기 어디다 넣어야지 라고 해서 넣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비례에 맞춰서 화면을 분할한 후에 그 비례에 맞는 위치에 페이지 번호를 넣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디자인적 요소를 넣을 때 훨씬 안정적인 화면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페이지 번호를 이 자리에 한번 넣어 볼게요.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작업하실 때 항상 좀 화면을 확대해서 작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면이 작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화면을 확대해서 정확히 안내선을 컨트롤 키 누르면서 안내선을 문서 격자에 맞춰서 안내선을 만들고 배치도 정확하게 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꼭 문서를 이와 같이 확대해서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제가 페이지 번호를 넣도록 할게요. 페이지 번호는 어떻게 넣는다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문자 메뉴에서 제가 방금
텍스트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자 메뉴에서 특수 문자 삽입, 표시자, 현재 페이지 번호 선택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와 같이 A라고 표시가 되네요. A라고 표시가 돼요. A라고 표시가 되었고요. 제가 컨트롤 V를 잘못했군요. 자, 이제 페이지 번호가 삽입이 됐어요. 페이지 번호가 문자 메뉴에서 특수문자 삽입 표시자를 통해서 제가 현재 페이지 번호를 넣었고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A 마스터이기 때문에 A라고 표현이 되더라. 자, 여기 이제 서체 선택해서 넣어놓은 페이지 번호의 서체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현재는 디폴트인 아도비 명조로 되어 있어서 제가 전체 컨셉에 맞춰서 페이지 번호를 좀 바꿔볼게요. 페이지 번호는 서체를 제가 서체 견본에서 경기 천년체 이거 선택해 볼게요. 조금 더 굵고 강한 서체가 선택이 됐고요. 여기서 제가 12포인트 선택해 볼게요. 12포인트 12포인트 그리고 자간을 마이너스 75 이렇게 넣어줄게요. 페이지 번호가 페이지가 넘어가면서부터 페이지 20페이지 넘어가면 두 자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0 해서 페이지 번호가 이쪽에 들어갔는데요. 페이지 번호만 넣으려니까 조금 아쉬워서 제가 요소를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라인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선택해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라인을 끝쪽에 가는 라인을 하나 넣어 볼게요. 자, 라인을 선택해 보니까 0.283, 좀 작은 가는 라인이 만들어졌어요. 가는 라인이 만들어졌고, 이와 같이 화면에서 화면 끝까지 만들어지는, 화면 끝까지, 도큐멘트 끝선까지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딱 맞춰서 작업하면 안 되고, 3mm 정도 여유 있게 더 바깥쪽으로 그려줘야 된다. 그래서 돌연이라는 걸 만들어줬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서 화면 모드를 프레젠테이션 모드나 뭐 미리 보기로 바꿔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조금 여유 있게 내려볼게요. 항상 여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지 번호를 넣고 제가 이렇게 작은 점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Shift를 누르면서 이와 같이 재우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라인의 형태를 한번 활용해 볼까요? 네, 라인의 형태 색 도구에서 유형을 선택해서 제가 접점은 그대로 두고 끝점에 칠한 원형을 선택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끝점이 매우 작잖아요. 이것을 조금 키워볼 수도 있겠어요. 끝 메뉴에서 이 부분의 비율을 높여볼게요. 200으로 높여볼게요. 그러면 원의 크기가 좀 더 커졌죠. 네. 위치는 크기를 조금 조절할 수도 있겠고요.
보기 메뉴에서 다시 한번 표준 모드로 바꿔서 위치는 적당히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볼게요. 간단히.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복제해서 오른쪽 페이지에도 넣어줘 볼게요. 자, 제가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것도 확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위치를 정확히 맞춰주고, 위치를 안내선에 정확히 맞춰 보도록 하고요. A 위치도 앞서 작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Shift를 눌러서 가로 위치만 바꿔줄게요. 가로 위치도 잡아주고, 선의 획의 방향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없음으로. 끝나는 지점은 없음으로, 시작 지점을 1번으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페이지 번호를 넣어줬습니다. 위치 맞춰서, A가 안쪽에 있었군요. 자, 이런 경우는 제가 위치를 이쪽으로 넣어주고 대칭으로 보이기 위해서 단락을 오른쪽 정렬로 바꿔줄게요. 오른쪽 페이지는 오른쪽 정렬, 왼쪽 페이지는 왼쪽 정렬로 맞춰서 페이지 번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문서 격자를 넣어주고 페이지 번호도 넣어줬어요. 이것이 A마스터. A마스터에는 제가 페이지 번호까지만 넣어봤습니다. 네. 다시 문서 격자 열어볼게요. 그리고 A마스터에서 지금 작업한 거예요. A마스터 페이지에서 A마스터를 더블 클릭해서 A마스터의 페이지 번호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본문 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 페이지 1페이지 더블 클릭했더니 화면에서 문서 격자를 좀 지워볼게요. 그리고 안내선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 지우는 건 단축키 컨트롤과 어퍼스트로피를 누르면 컨트롤과 어퍼스트로피를 누르면 이와 같이 문서 격자가 보이거나 가려지고 그 옆에 있는 세미콜론은 안내선을 보이게 하거나 가리게 하는 겁니다. 자, 1페이지를 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텍스트 프레임도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보기 메뉴에서 기타 메뉴에 보시면 프레임 가장자리 숨기기 요걸 사용하시면 프레임 가장자리가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적절한 위치로 잡아주시게 되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네, 이와 같이 페이지 번호가 전체 페이지에 들어가 있죠. 네, 페이지 번호는 페이지마다 숫자가 달리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서 격자를 이용해서 페이지 번호를 넣어줍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네,
같이 안내선을 만들어서 마스터 페이지에서 페이지 번호를 넣어줬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문서 격자와 안내선을 가려줬어요. 문서 격자 컨트롤과 어포스트로피, 안내선은 컨트롤과 콜론, 세미콜론. 네, 요거 자판을 이용하시면 단축키로 가려줄 수 있어요. 자, 그러한데 1페이지는 제가 표지라고 했어요. 표지는 일반적으로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없음이라는 마스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A 마스터에 적용되어 있는 A 마스터를 없음 마스터 이용해서 없음 마스터를 적용해줘요.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 페이지 표사도 마찬가지예요. 없음 마스터를 그대로 클릭한 채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마스터 페이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없음 마스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표지를 표지 페이지를 만들어 선정해 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표지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문자를 입력해야 되겠죠. 공지와 팥지. 제가 넣어볼게요. 공지와 팥지. 공지. 그리고 팥지.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공지, 팥지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와 같이 공지와 팥지 입력한 것까지 진행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전체 문서를 만들고 문서 격자를 도큐멘트 사이즈에 비례해서 문서 격자를 만들고 마스터 페이지에서 페이지 번호를 넣어서 전체 작업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